안녕하세요, 토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면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매우 큰 의미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제가 91년도 말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을 떠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지 30년이 됐는데요.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30년 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인재 육성의 장은 되지만 자기 개발의 장이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됩니다. 인재 육성의 장이란 말 그대로 인재 풀에서 그 시대적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발굴해서 양성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개발의 장이 되는 것은 개인 각자 한 학생을 주목하는 것이 자기 개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3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가 고3인데 수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이 한 5과목 정도 되죠. 6과목 정도 되죠. 대학교나 그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리고 사탐, 과탐 이렇게는 대체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선택 과목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하 벡터, 미분 적분, 확률 통계 이 중에 특일이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사탐, 과탐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고 17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 혹은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어떠한 전공 과목,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 과목으로 가든지 일반적으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이과가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 수능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수능이라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NCA에서 총 5과목을 공부하는데요. 이 중에 3과목의 성적만을 반영해서 대학교 입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학부에는 필수 과목이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조금 고득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좀 특수한 뭐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이나 메디컬 스터디스 같은 이런 과목들이 필수 과목을 좀 명시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그 학부에서는 필수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The University of Auckland, 오클랜드 대학교 2022년도 Subject Guide for School Students예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 Arts. 이 아트는 미술의 아트가 아니라 아트의 의미는 일반 학문을 또 아트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Bachelor of Arts, Bachelor of Communication 두 개의 학부를 보면 자, students wi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ir rank score. There are no specific subjects required for admission 이라고 나옵니다. 자, 두 개 다 똑같아요. 그렇죠? 밑에도 보면 There are no specific subjects required for admission 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비즈니스로 가보겠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비즈니스에는 13학년 고3의 스태티스틱스나 칼큘러스 오 매스매틱스를 recommended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목들을 권장한다 이런 뜻이죠. 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Creative Arts and Industry.
자, 과목마다 이제 필요하게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과목은 Bachelor of Architectural Studies예요. 건축 설계 쪽의 학문이죠. 여기에는 똑같은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Written Statement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이 There are no specific subject requier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 과목을 하나 들어야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 이렇습니다. Education and Social Work를 보면 특이하게 인터뷰가 있을 것이고 폴리스 체크 경찰 신원조회, 범죄 경력 조회, and referees reports 추천서가 필요한데 여전히 there are no specific subject required for admiss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 엔지니어링하고 여기 메디컬 앤 헬스 사이언스 요 두 가지는 조건이 있어요. 자, 엔지니어링부터 보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subject requirement가 있다고 나오죠. 뭐냐면 17 크레딧, external credit은 final 테스트를 말합니다. 학년 말 테스트를 말하는 건데 calculus에서 17 크레딧을 원하고 physics에서 16 크레딧을 파이널 테스트에서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있죠. 자, 글로벌 스터디즈도 역시 글로벌 스터디즈도 필수 과목은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세 과목에서 각 16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다른 과목들은 다 14 크레딧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6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고 부가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로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 there are no specific subject required for admission이 나오죠. 자, medical and health science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중에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18 크레딧에 하나. classical studies, English, geography, history of art, social studies, 테레오 마오리, or 테레오 랑가티라. 이 과목들 중에 한 과목에서 18 크레딧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거는 약간의 그 범위를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나 상위의 대부분의 그 과목들은 specific requirement가 없었죠. 뉴질랜드는 이 고3 학생들이 마지막 1년 동안 공부하는 과목들이 학생마다 저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진학하려는 그 전공 과목에 굳이 과학 과목이 필요 없으면 과학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꿈과 비전에 맞는 파스웨이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죠. 뉴질랜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중3 나이, 그러니까 이어 10 정도만 되면 어떠한 전공을 할 것인지를 대충 다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 11부터는 자기 전공에 맞추어서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많은 경우의 학생들은 수능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육 같은 경우에 그 교육 시스템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교가 인재 육성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인재상이 있죠.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 상위 계층만이 기회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인재상에 부합되지 못한 학생들은 그 학생의 잠재 능력과 자질, 꿈, 이상, 심지어 사상, 어떤 그 학생의 인성 이런 것을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선택권도 없었고 모두 획일화된 똑같은 틀의 시험 속에서 탁 커트라인 쳐서 이만큼은 우리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식의 교육 시스템 너무 비약했나요? 이것을 엘리트 양성형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 양성형 교육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따라 붙게 됩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엘리트 양성형 교육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에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죠. 우리나라는 1895년도 가보 개혁 때 신학문 근대적 교육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1910년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사변이 연달아 터지면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었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1960년도가 되어서야 미국에서 시멘트를 조달받아서 학교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군사 일본인들하고 조선인들은 차별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화 하려는 교육을 받았고요. 군사 교육을 받았고요. 교육이 멈춰 있었죠. 우리나라는. 당시에 한국 문맹률이 40%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글만 바로 알아도 공무원으로 취업이 될 정도로 사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인재 육성이 필요했죠. 어쨌든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정말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누가 봐도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거 뭐였지? 어쨌든 컨텐츠를 하나 올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아직도 소비가 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돌아다니고 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우면서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아저씨가 구세주로 아이들에게는 등장을 했죠. 교육의 장은, 학교는 자기 개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사상 따위를 일깨워서 개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1년의 전반의 시간에 거쳐서 단원별로 학점을 쌓아 나가서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임하면 누구든지 희망하는 학문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튼 뉴질랜드는 자기 개발의 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오게 되면 마음껏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주소로 접속하세요. TED 로고를 확인하신 후 스크롤 다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다운, 원하시는 방식의 상담을 클릭해주세요. 스크롤 다운, 서밋을 클릭해주세요. 너무 쉽죠? 편안한 시간에 차분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참 좋고요. 정말 빠르게 계산을 하고 또 직관력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창의력이 좋죠.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리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균형감 있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명료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다양하게 저마다의 능력이 있다 이기도 하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아주 좋은 능력이 있다. 우성분자와 열성분자로
나눠버리는 식의 어떤 교육에서 우리 대한민국 빨리 탈피해야 된다. 앞서 그 6명의 우리 학생들의 나의 유학 이야기 1탄에서 6탄까지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6가지 영상 아이들이 직접 유학 생활을 이야기했는데요.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재 육성, 자기 개발, 어떤 것에 현대 선진형 교육은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NCA, 우리 NCA 그 교육 시스템이 참 너무 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중학생 자녀가 있다, 구독을 한번 눌러 두시고요. 어떤 컨텐츠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보셨다가 결단을 하시고 아이들을 자기 개발의 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토니 원장이었습니다.